안녕하세요. 하루 공범입니다. 오늘은요, 지난주에 조정 대상 지역에서 해제된 이후 평택의 분위기가 어떤지 한번 전달해 드리려고 영상을 켰습니다. 많이들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워낙에 평택은 전국적으로 관심이 많은 지역이라서 좀 다른 지역과는 다른 모습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고 그래서 한번 현장에 있는 분위기를 전달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지난주에 해제가 된 이후에도 곧바로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지금은 좀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이거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속담으로 치면 발에 오줌 누기 뭐 이런 정도? 그 표현이 좀 딱 맞을 것 같아요. 왜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풀린 이후에 며칠 동안 지난주 토요일까지는 많은 손님들이 오셔서 시장 조사도 하시고 분위기도 물어보고 금매를 물어보시는 손님들도 많았는데 주말이 지나고 이번 주에는 또 언제 그랬냐는 듯이 조용하거든요. 제가 있는 사무실만 그러는 건지는 잘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다른 부동산 소장님과 전화를 해보고 좀 분위기를 보면 매물은 좀 걷어들이는 것 같은데 매수자들은 쉽사리 계약을 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날 영상에서도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당장 가서 계약을 하지 말고 분위기를 보고 좀 거래 건수가 늘어나고 바닥이 다져지고 물건 수가 줄어들고 그러면은 매수를 하셔도 좋을 것 같다 그랬는데 그런 분위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평택은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고 있잖아요. 이런 기사를 좀 가져왔습니다. 9월 24일 날 최온정 기자님께서 조선비즈에 실어주신 기사인데요. 삼성 SRT 효과로 주목되는 평택, 월세 물건은 턱없이 모자라. 이렇게 제목이 되어 있습니다. 기사 내용을 쭉 봤는데 내용이 다르지 않아요. 그 현장 분위기랑 여기 삼성 반도체 공장 조정 사업이 활발해서 퇴근길에는 건설 인력들로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다. 이 얘기도 맞는 얘기고요. 제가 점심때 가서 현장 모습을 찍어드린 영상을 보신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그 나오는 인력들이 어마어마하거든요. 이렇게 점심시간에는 계속 이렇게 킥보드도 타고 자전거도 타고 그러면서 왔다 갔다 유동인구가 정말 많아요. 그리고 삼성전자의 앞으로 공장을 세울 계획이다. 이거는 제가 누차 말씀드려서 아시겠죠. 앞으로 공장 3개를 지어야 되고 53층 컨트롤 타워도 지어야 되고 그리고 그에 따르는 협력업체도 공장도 지을 땅을 찾고 있고 지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삼성 캠퍼스 부근 지역들은 정말 사방이 다 공사판이에요. 계속 건물들이 매일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로자들이 많아서 도시가 굉장히 활기차 보입니다. 그리고 평택 캠퍼스와 함께 향후 지역 경제를 이끌 브레인시티도 기대 이렇게 써있죠. 브레인시티는 평택 캠퍼스의 1.7배 수준이고 첨단 산업단지와 대학, 주거, 상업시설을 조성할 계획이며 2023년 완공 예정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도 현장에 가보면 공사가 한참 진행 중에 있어요. 삼성전자 캠퍼스와 브레인시티 조성 사업의 영향으로 평택의 인구는 매년 2만 명씩 증가하고 있다. 그리고 남은 4에서 6공장을 다 짓는데 10년은 더 소요되고 완공 이후에도 기존 설비의 유지 보수가 필요한 만큼 인구는 꾸준히 유입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이거는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에 대한 대답인데요. 정말 이 말이 맞거든요. 이렇게 그 공장을 계속 지어야 하고 또 6기까지 다 지으면 1기부터 유지 보수가 필요한 만큼 계속 노동자들의 수요가 좀 필요한 상황인 거죠. 그래서 계속 인구는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또 교통 호재도 있죠. 소사벌 인근까지 들썩거린다고 합니다. 원래 소사벌은 평택에서 고덕신도시가 생기기 전에 배후 단지로 조성된 택지 지구라고 할 수 있는데 지금은 구도심이 되었죠. 여기 굉장히 살기 좋은데 신도시만 그 호재가 작용하는 게 아니라 인근으로도
고덕 신도시가 다 수용하지 못하는 그 수요를 인근에서도 다 받아들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KTX. 그래서 KTX, SRT 이런 철도가 지나기도 하고 계획도 되어 있고요. 그리고 GTX A 노선, GTX C 노선도 평택 지제역을 지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근데 다들 걱정하죠. 평택에 공급 물량 많다고, 내년에 내후년에 평택의 집값이 많이 떨어질 거라고 그러는데 물론 맞습니다. 올해는 9,300가구 정도가 입주하고 내년에는 7,600가구, 24년에는 6,300가구가 들어와서 한 2, 3년 사이에 단기적으로 많은 입주가 몰려있긴 한데 그 이후로는 인허가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평택은 계속 인구가 유입되고 있고 인구가 거의 100만을 목표로 하고 있고 지금 속도로 유입이 된다면 100만 인구는 채워질 거라고 다들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2, 3년간 단기간에 물량은 많을 것으로 보이지만 앞으로 한 5년 이상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 공급량은 다 채워질 것으로 보이고 그 이후에도 인허가 물량이 계속 나와주면 모르겠지만 현재로서는 나와 있는 인허가 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한 5년 정도 후에는 공급이 부족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당장은 조금 공급 과잉? 그런 형태로 그리고 또 경기도 안 좋기 때문에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지만 좀 장기적으로 보시면 꼭 그렇지만도 않는 것 같아요. 평택은 좀 특별한 케이스인 게 뭐냐면 지금 전국적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는데 평택은 인구가 늘고 있잖아요. 그리고 삼성전자라는 큰 대기업이 계속 투자를 하고 있고 전국에서 많은 그 일자리를 찾아서 사람들이 몰려드는 곳이기 때문에 도시가 성장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그에 따른 파생되는 산업들이 계속 생겨나게 되는 거죠. 뭐 또 여기에는 국제학교도 생기기 때문에 그만큼 또 교육열이 높은 학부모들이 많이 모일 테고 그러면서 또 교육 도시가 되는 거고 실제 도시 계획에 보면 고덕 국제 신도시라고 했잖아요. 국제라고 네이밍을 붙이는 거는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겠다. 그런 계획이 있기 때문에 국제라는 말을 붙이는 겁니다. 우리나라에 국제 신도시가 몇 개 되지 않잖아요. 뭐 명지 국제 신도시, 그 다음에 송도 국제 신도시, 그 다음에 평택 고덕 국제 신도시 이런 식으로 국제라는 단어를 붙였을 때는 그 도시가 네이밍에 걸맞는 계획을 가지고 발전시킨다.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고덕 국제 신도시는 그만큼 상승 에너지를 축적해 놓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기사에 보시면 규제 지역 해제로 날개 단 평택 집주인들이 매물을 걷어들이는 중 이렇게 써 있는데 이게 지난주 토요일 날 기사여서 제가 토요일 날 현장에 있었을 때는 이 기사에 공감을 했었어요. 근데 일주일이 지나고 지금에서는 살짝 그렇지 않아요. 왜냐면은 뭐 조정 지역이 해제됐다고 해서 없던 공급이 생긴 것도 아니고 상황이 달라진 게 없잖아요. 금리가 내려간 것도 아니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는 금리이기 때문에 또 대출이 풀린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 지역이 풀렸다고 해서 그때 심리적으로 조정이 풀렸는데 평택도 풀렸다고? 와, 평택은 풀리면 안 되는데 평택은 사람들이 엄청 몰려들겠다. 다들 이런 분위기였었거든요. 근데 며칠 지나고 나서 그렇다고 해도 사려고 보니까 대출이 일단 안 되고 그 다음에 금리도 높고 하니까 선뜻 사는 사람들이 많지 않다는 거죠. 지금 현장은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시 조용해졌긴 했지만 아주 급매, 정말 아직 실거래가도 뜨지 않은 그런 급매들이 거래된 게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며칠 후에 실거래가로 뜨면 또 심리는 더 죽을 것 같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렇게 싸게 매도를 한 사람이 좀 눈총을 받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사실 요즘에.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빙하기가 조금 오래 지속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에 이런 멘트가 나오죠. 저도 어떤 분이 지난주에 와서 물어봤을 때 이렇게 비슷하게 상담을 해드렸던 것 같은데, 평택에 투자할 만한 아파트를 보고 싶다며 직접 찾아오는 손님들도 있었다. 실제 저희 부동산에도 이런 손님들이 몇 분 계셨거든요. 그렇지만 금리 인상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당장 평택 집값이 오르지는 않겠지만 지금 쌓여있는 급매물은 소진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됐다면서 평택 투자를 노리는 유주택자들을 중심으로 가수요가 붙으면서 가격 하락을 방어할 여력이 생겼다라고 평가했다. 이렇게 써있죠. 근데 가격 하락을 방어할 수 있을지 없을지 그거는 좀 더 지켜봐야 되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조금 더 하락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생각만큼 그렇게 계약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좀 더 신중하게 볼 필요가 있고 지금 기사에 보면 좀 공포스러운 기사들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이것도 9월 25일 날 김익환 기자님이 올려주신 기사인데요. 제목이 퍼펙트 스톰 몰려온다. 현금 11조 쌓은 기업들. 기사의 내용이 뭐냐면 기업들이 지금 현금을 쌓아놓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경기가 좋고 수출이 잘 되면 공격적으로 투자를 할 텐데 지금 기업들이 그렇지 않다는 거죠. 기업들의 은행 대출이 유독 급증했다. 지난해 말과 비교해서 7.6% 급증했다고 합니다. 특히 대기업 대출 증가세가 두드러졌고 작년 1월에서 8월 대출 증가폭을 6배가량 웃돌았다. 국제 원자재 가격이 치솟자 원재료를 넉넉하게 확보하려는 자금 조달로 분석이 되며 여기에 금리가 치솟자 선제적으로 유동성을 확보하려는 예비적 자금 수요가 늘었다는 분석이 나온다. 그러니까 보면 곡간을 채워넣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 현금이 없으면은 나중에 위기가 왔을 때 어떻게 대응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리가 오르기 전에 미리미리 기업들이 현금을 쌓아놓고 위기가 닥쳤을 때 이제 비상시에 쓰거나 이러려고 지금 몸을 움츠리고 있는 상태예요. 지금 환율도 많이 올라가고 금융위기 때만큼이나 위험한 상황이라고들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대기업들도 그렇고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전문가분들이 현금을 쌓아두고 있어라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만큼 분위기가 좋지 않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기사를 보면 이거는 저번에도 PF 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또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이거는 9월 27일 어제 기사인데 후분양이 막히고 사업을 멈추고 PF 대출 중단에 시행업계 위기 이런 제목이죠. 이것도 최온정 기자님이 써주셨는데 기사 내용을 잠시 보면 대출은 만기 1년 내외의 브릿지론과 본 대출로 구성된다. 시행사는 자기 자본을 활용해 토지 매입 계약을 체결하고 이 금융권의 브릿지론을 통해 잔금을 납부한다. 그 이후에 인허가를 얻은 상태에서 시중은행을 통해 PF 대출을 받아 브릿지론을 상환하고 선분양을 통해 확보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활용해 단계적으로 공사비와 PF 대출을 상환한다. 그러나 최근 금리 인상으로 대출 이자가 오르면서 브릿지론과 본 PF 대출을 받기가 어려워졌다. 업계에 따르면 본 PF 대출 이자는 21년 말 6% 수준에서 현재 10% 이상으로 인상이 되었고 브릿지론 이자율도 상승 압박을 받고 있다. 대출 연장을 요구할 경우 20%를 넘는 경우도 있다. 굉장히 안 좋은 내용이죠. PF 대출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어야 시행도 되는데 브릿지론도 막히고 연장을 요구할 경우에는 20%를 넘어서는 경우도 있으니까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그 건설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시행사들이 줄줄이 위기에 처하고 공사가 멈추게 되는 거죠. 그러면은 향후에 어떻게 될까요? 공급이 결국에는 줄어든다는 얘기입니다.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2, 3년 후에 주택 수급 불안으로 집값이 오르고 정부의 270만 가구 공급 목표 달성도 불가능해질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렇다고 해서 대출을 막 풀어줄 수는 없잖아요.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나중에 다 부실채권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줄 수도 없고 참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거는 은행을 탓할 수도 없고
뭐 건설사한테 뭐라고 할 수도 없죠. 뭐 대출이 안 되는데 어떻게 계속 진행을 하라고 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평택은 분위기는 좋은데 경제 상황이 이렇기 때문에 투자를 언제 해야 되나 이런 생각들이 계실 텐데 제 생각에는 조금 더 기다렸다가 금리의 방향이 잡히면 그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세 번째 미국에서 자이언트 스텝을 했을 때 기준 금리가 상단이 더 올라갔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뭐 4.5 아니면 5%까지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상단이 뚫려 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거를 예측을 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금리 인상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우리도 그 안에 뭐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보통 금리 인상이 이렇게 가파르게 지속이 되면 예전에도 뭐 금융위기 때 IMF 때도 그랬듯이 갑자기 오른 금리는 또 갑자기 내리더라고요. 왜냐면 이렇게 금리가 7%, 8%까지 올라간다고 하면 어느 누가 수익성 물건에 투자를 하고 또 누가 사업을 하겠어요? 그렇잖아요. 내가 그냥 은행에만 넣어도 7, 8% 이자를 주는데 그거는 너무너무 안정적인 수익이잖아요. 근데 이자를 그렇게 은행에서 주는데 내가 위험을 감수하고 부동산이나 주식이나 이런 투자를 하지 않겠죠. 부동산이나 주식을 투자를 하려면 시중에 나와 있는 은행 이자보다 더 수익률이 높아야 그런 투자를 할 텐데 지금은 어떤 투자를 해도 은행 금리보다 낮게 나오기 때문에 지금 투자 심리가 완전히 꽁꽁 얼어붙어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될 수는 없죠. 그러면은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누구도 사업을 하지 않으면 성장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는 그걸 계속 방치해 두진 않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이 고금리의 상황을 끝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쩔 수 없이 독한 처방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게 고금리 상태가 유지되고 있지만 이게 그렇게 오래 가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5년, 10년 이렇게 너무 길게 가지 않을 거기 때문에 일단은 소나기 아니면 이 태풍이라고 해야 되나? 이 태풍을 피하고 태풍이 지나가기를 기다려야지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 사무실이 여기에 있거든요. 여기 종덕초등학교 앞에 있는데 여기 아파트를 많이 문의를 하셨어요. 근데 그래프를 이렇게 보시면 최고점을 기준으로 해서 2억 8천 정도 가격이 하락했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평택에서 제가 아파트를 여러 개 분석해 봤는데 파라곤 아파트나 제일풍경채 이런 좋은 입지에 있는 새 아파트들은 좀 하락폭이 크거든요. 그리고 여기는 매매가와 전세가의 차이가 좀 많이 납니다. 갭 투자를 하기 좀 힘든 아파트들인데 최근에 평택에 투자 많이 하셨잖아요. 이 와중에도. 그래서 구축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뭐 다 떨어졌다, 다 올랐다 그렇게 뭉뚱그려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렇지 않거든요. 고덕 파라곤 같은 경우에는 뭐 거의 3억 정도 하락을 했다라고 보면 이충동에 있는 부영 아파트 이런 걸 보시면 이렇게 가파르게 오르다가 이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여기서 지금 멈춰 있어요. 여기는 투자자들이 좀 많이 들어온 곳이죠. 지금은 조금 가격이 하락하고 있는데 아까 고덕 파라곤 아파트에 비해서 많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여기 용의동 이편한 세상도 33평형 그래프를 보시면 여기도 뭐 그렇게 하락을 했다라고는 볼 수 없겠죠. 고점에서 살짝 내려오긴 했는데 뭐 그렇게 많은 하락은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런 것 같아요. 그 구축 아파트와 신축 아파트를 같이 보시면 안 돼요. 왜냐면 구축은 최근에도 평택에는 갭 투자 수요자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왜냐면 뭐 호재도 많고 일자리도 많고 하니까 투자 심리가 굉장히 강하게 미치는 곳이란 말이에요. 현재까지도. 근데 규제 지역으로 묶여 있어서 뭐 법인으로 투자를 하거나 여러 가지 형태로 투자 심리가 많이 들어왔는데 전세 수요가 그만큼 받쳐주니까 전세를 끼고 사놓는 투자 수요가 많았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축 아파트는 그렇게 많이 떨어지지 않았는데 여기 신축 아파트는 그렇지 않죠. 투자로 들어오기에는 금액이 너무 크고 또
살려고 하면은 대출이 막히잖아요. 또 금리가 많이 오르고 하니까 여기는 실질적으로 그렇게 투자 수요가 많이 미칠 수가 없는 그런 조건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구축과 신축을 같은 기준으로 보시면 안 돼요. 그렇지만 투자 심리는 평택 전반적으로 이렇게 깔려 있다. 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왜 그런 걸 느끼냐면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기 전에는 그 갭 투자를 하시려는 분들이 5천, 1억 이 정도로 가지고 그 아까 말한 그 구도심 이쪽에 많이 봤었는데 조정 대상 지역이 해제되면 좀 투자를 해볼까? 투자를 할 거면은 좀 똘똘한 아파트로 해볼까? 라고 생각을 해서 오신 곳이 바로 여기거든요. 입지가 좋고 똘똘한 아파트가 위치해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좀 가격이 많이 빠졌을 때 똘똘한 아파트를 갭을 끼고 한번 사볼까? 그렇게 오시는 분들이 꽤나 있었거든요. 그만큼 여기를 이렇게 노려보고 있으신 분들이 많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가 앞으로 가격이 조금 더 조정이 되면 3억 정도 가지고 내가 갭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문의를 해오시는 분들이 좀 있었거든요. 그런 수요가 있으니까 여기는 어느 정도 가격이 조금 하방이 됐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많이 투자를 하실 것 같고 또 대출이 풀리거나 취득세가 풀리면 제 느낌에는 여기는 좀 많이 들어와서 금방 가격을 회복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평택을 굉장히 시골이라고 얘기하면서 평택에 있는 아파트가 무슨 8억씩이나 하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미 8억 정도는 무난히 넘겼던 경험이 있고 그 가격은 금방 회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여기는 대기업에서 밀어주는 그런 계획 도시이기도 하기 때문에 더 이상 가격이 밀릴 거라고 생각하진 않고 단지 지금이 비정상적인 시장이기 때문에 좀 떨어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그 기간이 길어도 1, 2년 요 정도 선에서 끝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금리도 정상으로 돌아오고 대출도 어느 정도 좀 풀리고 그 수많은 규제들이 풀리면 다시 정고점을 회복하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제 생각이 다 맞는 건 아니지만 일단은 새 아파트고 여기가 평택의 강남이라고 하잖아요. 고덕 신도시가 나중에는 충분히 이 가격을 넘어서 고점을 깰 거라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좀 생각을 하시고 앞으로 더 공포스러운 뉴스들이 많이 나올 것 같아요. 제가 여기 띄우진 않았지만 IMF가 한국에 대해서 경고도 날렸다. 외환위기 비슷하게 위기가 오고 있다. 그런 기사도 본 것 같고 그 다음에 환율이 지금 계속 치솟고 있기 때문에 미국과의 통화 스와프가 되지 않으면 좀 힘들 거다 이런 뉴스들도 있는데 이것도 퍼펙트 스톰? 정말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 퍼펙트 스톰이 지나갈 동안에 다들 조심하시고 섣불리 어떤 위험한 투자는 좀 안 하셨으면 좋겠고요. 금방 지나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또 시장은 안정화되고 또 평택은 많은 투자자분들이 몰릴 그럴 곳이니까요. 꾸준한 관심을 가지시고 좀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